6월 3주 원장 이야기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탐구 생활입니다. 이번 주 원장 이야기 주제는요. 아이가 부모에게 보내는 신호 알아차리기. 부제로 엄마는 참 이기적이다.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란 무엇일까요? 분명 그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보내는 신호도 있기도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그리고 뒤집기를 시도하고 그러다가 기어다니기를 시도해보고 무언가를 잡고 혼자 서기가 시작되면서 아이가 보는 세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아이가 보는 세상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아이가 경험하고 느끼는 세상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빠른 시간, 엄마 몸으로 독립되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과연 엄마 아빠는 어떤가요? 엄마 몸과 한 몸인 것처럼 아이의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해주어야 한다고 밀착형 육아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진짜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아이에게 밀착형으로 있을 때는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불안이나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 지나친 나의 모습을 보이다가 때로는 방임형 육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위로한다고 그래 지금 너는 잘하고 있어 하다가 때로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는 아이의 만 13세 생일이 있던 주였습니다. 아이가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고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시킬 수 있는 시점이 생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좌이체를 시킬 수 있다라고 며칠 전부터 D-Day 하면서 엄청 설레어 했습니다. 사실 중학생이 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는 성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확인해 보니 어떤 서류를 지참해 오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그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생일이 지나면서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본인의 용돈에서 엄마 통장으로 엄마 용돈을 이체해 주기였습니다. 이때 저는 아이가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냥 기특하게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만 13세 생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이제 나는 몸과 마음이 엄마 아빠로부터 1차 독립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하고 보내는 신호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가 마냥 기특하고 행복해하는 순간 다음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눈치채지 못하는 그 타이밍과 지금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고 행복해하는 청소년에게 그런 청소년에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 못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인성이라는 덕목도 갖춘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공부도 좀 적당히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만 아프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바란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하다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힘들다. 결국은 엄마가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과 다른 나의 불편함으로 내가 아이를 쳐다봐주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나를 위로하고 우리 아이가 사춘기예요 라고 또 포장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종영되었던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수많은 내가 모르는 자아가 숨어 있는데 평소에는 나와 다르게 익숙해진 자아를 내놓고 살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내 안에 어떤 자아가 나올지 예측하지 못하고 그 자아를 드러내는 나를 만나게 되면서 나도 타인도 당황하거나 방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집중해서 그 드라마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많은 등장인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는 상황마다 드러내는 자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나를 대입시킬 수 있어서 그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군대에 있는 큰아이가 엄마 부부 세계 봤어요? 응 봤지? 원작과 한국판 버전인 부부의 세계를 모두 다 봤지. 엄마 요즘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출산율도 낮은 이 시점에 왜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이제 결혼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왜? 전 그들의 아들 준영이 입장에서만 그 드라마가 보였는데 나 같아도 저 같았으면 가출을 하겠던데요. 어떻게 어른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와 진짜 전 준영이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드라마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전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전 준영이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렇게까지 몰입하면서 준영이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이해되는 관점에서 드라마를 몰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영이가 어떤 마음일까? 준영이는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있었지? 준영이는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깊게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면서 경우에 따라서 사용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주도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각자의 색깔을 뽐내며 즐겁게 친구들과 선생님과 생활하였습니다. 느껴보아요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우리 예쁜 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을 찾고 경험하면서 세상을 배우는 우리 고음반 친구들, 그리고 우리 동네 기관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렇게 세상을 배우는 우리 유치원 친구들, 아이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을 통해 세상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험을 통해 세상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차 하는 순간을 만나면 그제서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내가 아닌 아이가 부모에게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번 주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번 주 우리 아이 탐구생활 실전편은요. 아이가 부모에게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특별히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아이의 행동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아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관심 가져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나의 감정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때로는 상황에 맞는 아이가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큰 호흡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도 엄마 아빠의 역할 누구와 아이와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성장해요.